여러분은 사랑을 믿으시나요? 마흔이 넘어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교토의 작은 서점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44살 일본 여성 에미코와 46살 한국 남성 건우의 놀라운 만남이죠. 3년 동안 상처 속에 갇혀 살던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 치유하고 사랑하는 과정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특히 건우 씨가 보여준 따뜻함과 배려는 한국 남성의 진정한 매력을 증명했죠. 지진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낸 두 사람의 사랑.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과연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들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교토 서점의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 시작합니다. 교토 니시진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츠키요미 서점은 오늘도 고요합니다. 44살인 나는 먼지 쌓인 책들을 천천히 정리하고 있죠. 한때는 손님들로 북적이던 이곳이 이제는 하루 종일 문을 열어도 한두 명 겨우 들릴까 말까 합니다. 단골 할머니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에미코 씨는 언제까지 여기 숨어 계실 건가요? 하고 묻습니다. 나는 괜찮다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할머니의 눈엔 내 공허함이 고스란히 보이는 것 같았죠. 3년 전 일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짐을 싸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은 너무 재미없다고, 책만 보는 여자는 지루하다고요. 그날 이후 나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재미없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거든요. 서점은 점점 더 한산해졌고 나는 그 적막함 속에 나를 가둬버렸습니다. 새로운 책을 들여놓아도 팔리지 않았고 손님들의 발길도 끊겼죠. 하지만 나는 서점 문을 닫을 생각이 없었어요. 이곳이 나를 숨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으니까요. 오후 5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입니다. 오랜만에 서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고개를 드니 피곤에 찌든 중년 남자가 서 있습니다. 캐리어 하나를 끌고 온 그의 모습이 왠지 방황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남자가 조심스럽게 실례지만 2층 빈방을 한 달만 빌릴 수 있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목소리엔 깊은 피로가 묻어나와요. 나는 잠시 망설입니다. 3년 동안 단 한 명의 세입자도 받지 않았거든요. 2층 방은 그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짐들로 가득 찬 창고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의 공허한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나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무언가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이었어요. 내가 네,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2층으로 안내합니다. 남자는 건우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46살의 한국 사진작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에 맨 카메라 가방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듯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어요. 건우 씨는 방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작은 다다미 방이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따뜻해요. 여기가 좋겠다며 건우 씨는 바로 계약금을 건넵니다. 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슬쩍 그를 관찰하죠. 건우 씨의 눈빛이 나와 너무 닮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는 집에서의 밤이었죠. 천장을 보며 나는 생각합니다. 저 남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저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을까?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2층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낮게 신음하는 소리도 들려요. 건우 씨가 악몽을 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나는 일어나 계단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섭니다. 남의 아픔에 함부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건우 씨는 눈이 충혈된 채로 내려옵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아침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고 권하지만 건우 씨는 고개를 저어요. 괜찮다며 밖으로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춥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주인장께서도 잠을 못 주무시나 봐요. 어젯밤에 1층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하고 말하죠. 나는 놀라 건우 씨를 봅니다.
내가 새벽마다 홀로 울고 있다는 걸 들켰다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려요. 하지만 건우 씨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나갑니다. 문이 닫히고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날부터 묘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건우 씨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와요. 어디를 가는지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볼 권리도 없습니다. 그저 한 달 계약의 세입자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나는 자꾸만 신경이 쓰입니다. 건우 씨가 점점 더 깡말라가고 있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나는 건우 씨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봅니다. 간단한 밥과 된장국 그리고 계란말이였죠. 건우 씨가 내려오자 내가 조심스럽게 식사 좀 하시고 가세요 하고 말합니다. 건우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맙다며 자리에 앉아요.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합니다. 어색한 침묵이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건우 씨가 먹는 모습을 보며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린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나 하고 생각하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폭우가 쏟아지는 날 밤이었습니다. 건우 씨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어요. 온몸이 흠뻑 젖은 채였죠. 내가 깜짝 놀라 수건을 건넵니다. 건우 씨는 감사하다며 받지만 계단을 오르다 그만 주저앉고 말아요. 내가 건우 씨하고 소리치며 달려가 그를 부축합니다. 건우 씨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요. 고열이 났던 거죠. 나는 당황하면서도 재빨리 건우 씨를 1층 소파에 눕힙니다. 서랍을 뒤져 해열제를 찾아 먹이고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주죠. 건우 씨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계속 중얼거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늦지만 않았어도 제발 눈을 떠 하고요. 나는 알 수 없는 그의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누군가를 잃었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죠. 그날 밤 나는 건우 씨 곁을 지킵니다. 수건을 계속 갈아주고 물을 먹이면서요. 밤새 건우 씨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가끔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나는 그런 건우 씨의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하고 속삭입니다. 새벽이 되자 건우 씨의 열이 조금 내립니다. 나는 안도하며 소파에 기대앉아 잠깐 졸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뜨니 건우 씨가 나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우 씨가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하고 미안해하며 일어나려 해요. 내가 그를 말립니다. 아직 열이 완전히 내리지 않았으니 좀 더 쉬시라고요. 건우 씨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다시 눕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다 입을 열어요. 3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하고 건우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 잘못으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듣고 있을 뿐이죠. 촬영한다고 늦게 들어간 날이었어요. 건우 씨가 계속 말합니다. 아내가 계단에서 넘어졌거든요. 그때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아내와 아이를 한꺼번에 잃었죠. 내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건우 씨가 그 후로 카메라를 들 수가 없어요. 사람을 찍는 게 두려워졌어요. 제 사진이 누군가의 마지막이 될까 봐요. 하고 말을 이어가죠.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엽니다. 저도 3년 전에 모든 걸 잃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한테 버림받았죠. 제가 재미없다고 너무 평범하다고요. 그날부터 전 제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건우 씨가 조용히 그 사람이 바보였네요 하고 말합니다. 내가 고개를 젓어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었어요. 책만 보고 집안일만 하고 제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하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처음으로 내 상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느낌이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죠. 밖에서는 빗소리가 계속됩니다. 오랜만에 내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이해받는다는 느낌이죠. 건우 씨가 2층 다다미 방에 짐을 풉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어요. 옷가방 하나와 카메라 가방 하나가 전부죠. 1층에서 듣자니 건우 씨가 카메라 가방을 벽구석에 던지는 소리가 들려요. 마치 보기 싫은 물건을 치우듯이요. 그날 밤부터 나는 건우 씨의 생활 패턴을 알게 됩니다. 건우 씨는 매일 새벽 4시쯤 악몽에서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7시까지 2층에서 발소리도 없이 조용히 있죠. 마치 숨죽이고 있는 것처럼요.
나도 비슷합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나 1층에서 홀로 앉아 있어요. 책을 읽는 척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틀째 되던 날 새벽입니다. 내가 1층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였어요. 계단에서 살짝 발소리가 납니다. 건우 씨가 내려오다 멈춘 거죠. 나는 재빨리 눈물을 닦습니다. 하지만 건우 씨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요. 그 다음 날부터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건우 씨가 새벽에 살짝 내려와 내 옆 소파에 조용히 앉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저 함께 어둠 속에 앉아 있을 뿐이죠.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건우 씨가 왜 내려왔는지 묻지도 않아요. 그저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새벽을 함께 보냅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입니다. 건우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요. 3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제 잘못으로요 하고 조용히 말하죠. 나는 놀라 건우 씨를 봅니다. 건우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해요. 제가 촬영한다고 늦게 들어간 날이었어요. 아내가 혼자 집에 있다가 계단에서 넘어졌거든요 하고요. 그때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건우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아내도 아이도 살릴 수 없었죠. 의사가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했어요. 내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건우 씨가 그 후로 카메라를 들 수가 없어요 하고 말을 이어가죠. 사람을 찍는 게 두려워졌어요. 제 사진이 누군가의 마지막이 될까 봐요. 제가 찍은 마지막 사진이 아내의 유일한 유품이 됐거든요. 긴 침묵이 흐릅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어요. 저도 3년 전에 모든 걸 잃었어요 하고 조용히 말합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쌌어요. 내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너무 재미없다고 지루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평범한 주부였을 뿐인데요. 내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날부터 전 모든 게 무서워졌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밖에 나가는 것도요. 제가 정말 재미없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뿐이었죠. 건우 씨가 조용히 그 사람이 바보였네요 하고 말합니다. 내가 고개를 젓어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고요. 이틀 후 아침입니다. 나는 건우 씨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한 밥상이었죠. 된장국에 생선구이 그리고 김치를 곁들인 간단한 식사예요. 건우 씨가 내려와 식탁을 보고 놀랍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식사 좀 하시고 가세요 하고 말하죠. 건우 씨는 잠시 망설이다 감사합니다 하며 자리에 앉아요.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합니다. 건우 씨가 조용히 정말 맛있네요 하고 말해요. 나는 작게 미소 짓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죠. 그날부터 건우 씨는 매일 아침 나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아요. 그저 가끔 날씨 이야기를 하거나 서점에 들른 손님 이야기를 할 뿐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2주일째 되던 날입니다. 서점에 단골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찾아와요. 할머니가 손자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죠. 나는 1층에서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손자를 꼭 안고 있는 할머니 웃으며 듣고 있는 아이. 그 광경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2층에서 건우 씨도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였어요. 3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을 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2층 계단을 올라갑니다. 건우 씨를 발견하고 놀라죠. 건우 씨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거든요. 내가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하시는 건가요? 하고 묻습니다. 건우 씨는 한참을 카메라를 바라보다 대답해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무서워요 하고요. 하지만 나는 건우 씨의 눈빛이 조금 달라진 걸 느낍니다. 그날 오후 건우 씨는 서점 안을 천천히 걷습니다. 카메라를 목에 걸고요. 촬영하진 않아요. 그저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에 익숙해지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죠. 책장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건우 씨가 바라봅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건우 씨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셔터를 누르진 않아요.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는 것 같았죠. 나는 차를 내어옵니다. 우리는 서점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아요. 건우 씨가 조용히 고맙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내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건우 씨가 설명해요. 여기 있으면서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요 하고요. 나는 작게 미소 짓습니다. 저도요. 건우 씨가 오고 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하고 대답하죠. 우리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교토의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서점을 비추고 있어요. 나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저녁입니다. 2층에서 건우 씨가 뭔가 하는 소리가 들려요. 궁금해서 슬쩍 올라가 보니 건우 씨가 카메라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먼지를 닦아내고 렌즈를 정성스럽게 닦는 모습이 참 진지해 보였죠. 나는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내려옵니다. 건우 씨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1층에서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조금 더 정성껏 만들어 보려고요. 건우 씨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같이 드실래요? 내가 묻습니다. 건우 씨가 네 하고 대답하며 자리에 앉아요. 우리는 조용히 저녁을 먹습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식사 후 건우 씨가 설거지를 돕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하지만 건우 씨는 이미 싱크대 앞에 서 있죠.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합니다. 내가 씻으면 건우 씨가 닦아요. 그 순간 나는 깨닫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일상을 살고 있다는 걸요. 3년 동안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기만 했는데 이제는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밤이 깊어갑니다. 건우 씨는 2층으로 올라가며 잘 주무세요 하고 인사해요. 나도 편히 쉬세요 하고 대답하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대신 꿈속에서 옛날 서점이 손님들로 가득한 모습을 봐요. 나는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새벽에 눈을 뜬 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2층에서 건우 씨가 창문을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일어나 따뜻한 차를 끓입니다. 건우 씨를 위한 차도 함께요. 건우 씨가 내려올 때쯤이면 따뜻한 차 한 잔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아직 완전히 치유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었죠. 우리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건우 씨와 나는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어요.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가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자리 잡았죠. 어느 날 아침입니다. 나는 건우 씨를 위해 특별히 김밥을 만들어 봤어요. 남편과 함께 살 때 자주 만들던 거였죠.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로는 한 번도 만들지 않았었어요. 건우 씨가 내려와 김밥을 보고 놀랍니다. 와, 정성이 대단하네요 하고 말해요. 내가 수줍게 웃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들어 봤어요 하고요. 우리는 김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건우 씨가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죠. 사진작가로 일하며 바쁘게 살았던 날들, 아내와 함께 여행하며 찍었던 사진들. 아내는 제 모델이기도 했어요. 건우 씨가 말합니다. 제가 찍은 사진 중 가장 아름다운 건 모두 아내가 있는 사진이었죠.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나와요. 나는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건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옛날 일들이 떠올라요.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이 서점을 함께 열었을 때 행복했던 순간들. 제 남편도 처음엔 서점이 좋다고 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책 냄새가 좋다고, 여기서 늙어가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지루해했나 봐요. 건우 씨가 조용히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상황이 변할 뿐이죠 하고 말해요. 에미코 씨가 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한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말 변했어요. 책만 보고 세상과 단절됐죠. 남편 말이 맞았어요. 전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 됐었거든요. 그건 우울증이었을 거예요. 건우 씨가 말합니다. 전 아내를 잃고 나서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세상과 단절되고 싶었어요. 그게 에미코 씨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건우 씨의 말을 듣고 울컥합니다.
3년 동안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모두 내가 변했다고 남편을 잡지 못한 내 잘못이라고 했었죠. 며칠 후입니다. 서점에 젊은 여자 손님이 찾아와요. 연애 소설을 고르다가 나에게 묻습니다. 주인장님은 어떤 연애를 해보셨어요? 나는 당황합니다. 그런 질문을 받아본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냥 평범한 연애였어요 하고 얼버무립니다. 손님이 웃으며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하고 말해요. 저도 평범한 연애하고 싶어요. 그리고 책을 사고 나갑니다. 나는 손님이 나간 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습니다.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라니. 내가 그토록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을까요? 저녁입니다. 건우 씨와 나는 서점 작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셔요. 교토의 저녁 공기가 시원합니다. 건우 씨가 조용히 에미코 씨하고 말합니다. 전 에미코 씨가 전혀 재미없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깊이 있는 사람이죠. 책을 좋아하고 조용한 걸 즐기는 건 단점이 아니에요. 나는 건우 씨를 봅니다. 건우 씨가 계속 말해요. 제 아내도 그랬어요. 시끄러운 걸 싫어하고 집에서 조용히 있는 걸 좋아했죠. 전 그게 좋았어요. 함께 있으면 편안했거든요. 그런데 전 그게 지루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말합니다. 더 재미있고 활발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건 제가 아니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건우 씨가 말합니다. 에미코 씨는 에미코 씨 그대로가 좋은걸요. 이 조용한 서점도 이 평화로운 시간도 모두 좋아요.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립니다. 건우 씨의 말이 3년 동안 얼어붙었던 내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건우 씨가 서점 손님들을 촬영해도 되겠냐고 묻습니다. 사진전을 열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깜짝 놀랍니다. 사진전이요? 하고 묻죠. 건우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기 서점의 일상을 담고 싶어요. 책 읽는 사람들 햇살 먼지 모든 게 아름답거든요. 나는 흔쾌히 그러세요 하고 대답합니다. 건우 씨가 다시 사진을 찍는다는 게 너무 기쁘거든요. 그날부터 건우 씨는 서점에서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는 할머니 창가에 앉아있는 학생 햇살에 반짝이는 먼지들. 나는 건우 씨가 촬영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처음엔 손이 많이 떨리더니 점점 안정되어 가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건우 씨의 눈빛이 살아나는 것 같았죠. 일주일 후입니다. 건우 씨가 내게 사진들을 보여줘요. 모니터에 펼쳐진 사진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건우 씨의 렌즈를 통하니 특별해 보였죠. 이 사진 봐요. 건우 씨가 한 장을 가리킵니다. 내가 책장 정리하는 모습이었어요.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책을 들고 있는 내 뒷모습. 이거 언제 찍으신 거예요? 내가 놀라며 묻습니다. 건우 씨가 미소 짓습니다. 몰래 찍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요. 나는 얼굴이 빨개집니다. 사진 속 내 모습이 낯설어요. 외롭고 슬퍼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죠. 제가 이렇게 보여요? 내가 묻습니다. 건우 씨가 고개를 끄덕여요. 에미코 씨는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다만 본인만 몰랐을 뿐이죠. 나는 한참을 사진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건우 씨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내가 스스로를 너무 낮게 봤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입니다. 나는 오랜만에 거울을 제대로 봅니다. 3년 동안 거울을 피했었거든요. 거울 속 내 모습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44살.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 흰머리도 조금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였어요. 나는 오랜만에 화장을 해봅니다. 옅은 립스틱을 바르니 얼굴이 환해져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건우 씨가 내려와 나를 보고 놀랍니다. 오늘 뭔가 다르신데요? 하고 묻죠. 나는 수줍게 웃습니다. 그냥 기분 전환 좀 해봤어요. 하고 대답해요. 건우 씨가 미소 짓습니다. 잘 어울려요 하고요.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며 사진전 이야기를 나눕니다. 언제쯤 열까요? 내가 묻습니다. 건우 씨가 일주일 후쯤 어떨까요? 하고 대답해요. 나는 긴장됩니다. 사진전을 열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3년 동안 피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야 하죠.
하지만 동시에 설렙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거든요. 건우 씨가 내 표정을 보고 묻습니다. 불편하시면 안 해도 돼요. 내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하고 싶어요. 이제 숨지 않을래요. 건우 씨가 내 손을 꼭 잡아줍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하고 말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건우 씨가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입니다. 나는 오랜만에 서점을 정리합니다. 먼지를 닦고 책을 새로 배치하고 창문을 깨끗이 닦아요. 사진전을 준비하는 거죠. 건우 씨도 함께 도와줍니다. 우리는 함께 서점 벽을 칠하고 조명을 새로 달아요. 서점이 점점 밝아집니다. 해가 지고 우리는 작업을 마칩니다. 땀을 흘리며 서점을 둘러보니 뿌듯해요. 건우 씨가 수고하셨어요, 하고 말합니다. 나도 수고하셨어요, 하고 대답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습니다. 함께 만들어낸 변화였죠.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씁니다. 3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나는 새로운 시작을 했다고 적습니다. 건우 씨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다고요.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봅니다. 교토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어요.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됩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건우 씨는 매일 서점에서 사진을 찍어요. 나는 그런 건우 씨를 보며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미소를 짓는 일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오후입니다. 단골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서점에 찾아와요. 할머니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읽어주기 시작하죠. 옛날 옛적에 착한 토끼가 살았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해요. 손자는 할머니 품에 폭 안겨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런 풍경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서점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2층에서 건우 씨가 조용히 내려옵니다.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어요. 건우 씨도 할머니와 손자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건우 씨의 손이 천천히 카메라를 향합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봐요. 건우 씨가 카메라를 들어 올립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찰칵. 조용한 셔터 소리가 울립니다. 건우 씨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을 찍은 순간이었어요. 나는 건우 씨를 봅니다. 건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건우 씨는 재빨리 2층으로 올라갑니다. 나는 할머니와 손자가 책을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가요. 건우 씨가 창가에 서서 카메라를 꼭 안고 있습니다. 어깨가 살짝 떨리고 있어요. 내가 다가가 건우 씨 괜찮으세요? 하고 묻습니다. 건우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하고 대답하지만 목소리가 떨려요. 다시 찍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사람을 찍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나는 건우 씨 옆에 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줄 뿐이죠. 건우 씨가 잠시 후 말합니다. 아내가 용서해 준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건우 씨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아내분도 원하실 거예요. 건우 씨가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봅니다. 교토의 오후 하늘이 맑아요. 건우 씨가 작게 웃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미코 씨. 여기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도 고맙습니다, 건우 씨 하고 대답합니다. 건우 씨 덕분에 저도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날부터 건우 씨는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서점의 일상들, 책 읽는 사람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모든 게 건우 씨의 렌즈에 담깁니다. 나는 건우 씨의 사진을 보며 감탄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건우 씨의 사진엔 온기가 있어요. 따뜻함이 느껴지죠. 어느 날 저녁입니다. 건우 씨가 내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줘요. 내가 창가에 서서 책을 정리하는 모습이었어요. 석양빛이 내 뒤에서 비치고 있었죠. 이 사진 제목이 뭘까요? 건우 씨가 묻습니다. 나는 한참을 사진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시작? 하고 조심스럽게 말해요. 건우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우리 둘 다 새롭게 시작하고 있죠. 이 서점도 새롭게 시작하고 있고요. 나는 건우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서로를 의지하며 천천히 나아가고 있죠. 며칠 후입니다. 건우 씨가 사진전을 열자고 제안해요. 서점에서 소규모 사진전을 열면 어떻겠냐고요. 나는 놀라며 정말요? 하고 묻습니다. 건우 씨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여요. 이 서점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에미코 씨의 서점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알리고 싶어요. 나는 망설입니다. 사진전을 열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아직도 사람들이 조금 두렵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하고 싶었어요. 서점을 다시 살리고 싶었죠. 건우 씨가 내 표정을 읽고 말합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모든 준비 다 할게요. 에미코 씨는 그냥 평소처럼 계시면 돼요. 나는 한참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심해요. 해봐요 하고 대답합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래요. 건우 씨가 용기 내듯이 저도 용기 낼게요. 건우 씨가 환하게 웃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에미코 씨는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밤낮으로 사진전을 준비합니다. 건우 씨는 사진을 인화하고 액자를 만들어요. 나는 서점을 청소하고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죠.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지만 즐거워요. 오랜만에 무언가를 기대하며 준비한다는 게 설레었거든요. 드디어 사진전 첫날입니다. 나는 긴장되어 새벽부터 깨어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내 서점을 좋아해 줄까요? 건우 씨가 내려와 긴장한 내 모습을 보고 웃습니다. 괜찮아요, 에미코 씨. 다들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옆에 있잖아요. 오전 10시입니다. 사진전이 시작돼요. 처음엔 할머니 몇 분만 오시더니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동네 주민들, 젊은 커플들,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진들을 보며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 서점 이렇게 멋진 곳이었어요? 주인장님, 서점 정말 좋아요 하는 말들이 들려와요. 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가슴이 뜁니다. 내 서점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내가 그동안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게 아쉬워져요. 오후가 되자 교토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옵니다. 사진전과 서점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고 해요.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합니다. 이 서점을 얼마나 운영하셨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23년째예요 하고 대답합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지만 지금은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기자가 또 묻습니다. 나는 잠시 건우 씨를 봅니다. 건우 씨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요. 힘들었어요 하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서점과 함께 저도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합니다. 사진작가 건우 씨와는 어떤 관계세요? 나는 당황합니다. 건우 씨가 대신 대답해요. 저는 이 서점의 세입자이자 에미코 씨의 친구예요. 이곳에서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해가 지고 사진전 첫날이 끝납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나는 피곤하지만 행복합니다. 건우 씨와 나는 서점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셔요.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건우 씨가 말합니다. 에미코 씨 정말 멋있었어요. 나는 수줍게 웃습니다. 건우 씨 덕분이에요 하고 대답해요. 건우 씨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용기 낼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교토의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어요. 건우 씨가 조용히 말합니다. 에미코 씨 고마워요. 제게 다시 카메라를 들 수 있게 해줘서. 나도 고마워요. 건우 씨하고 대답합니다. 저도 다시 살 수 있게 해줘서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걸. 사진전이 시작된 지 사흘째입니다. 매일 서점에 사람들이 찾아와요. 어제는 100명 넘게 왔다고 건우 씨가 말해줬죠. 3년 동안 한산했던 서점이 이렇게 붐비니 꿈만 같았어요. 아침 일찍 신문이 배달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쳐요. 지역면에 우리 서점 기사가 크게 실려 있었어요. 츠키요미 서점의 재발견이라는 제목 아래 건우 씨가 찍은 사진들과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나는 기사를 읽으며 눈물이 나려고 해요.
건우 씨가 내려와 신문을 봅니다. 잘 나왔네요 하고 웃어요. 에미코 씨 사진도 예쁘게 나왔어요. 나는 신문 속 내 사진을 봅니다. 서점에서 미소 짓고 있는 내 모습이 낯설어요. 3년 전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날 오전부터 전화가 울립니다. 신문을 보고 사진전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에요. 예약할 수 있냐고 묻기도 하고 책을 주문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정신없이 전화를 받습니다. 내 오후 2시에 오세요. 네, 그 책 있어요. 하고 대답하죠.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점심시간입니다. 건우 씨와 나는 간단히 주먹밥을 먹어요. 먹으면서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어느 젊은 여자가 다가와 말합니다. 주인장님 사진 너무 아름다워요. 주인장님 표정이 정말 평화로워 보여요. 나는 수줍게 고맙습니다 하고 대답해요. 그 여자가 계속 말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혼했거든요. 뉴스 기사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주인장님처럼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여자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할 수 있어요 하고 말해요. 저도 했으니까요. 천천히 하루하루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웃고 있을 거예요. 여자가 고맙다며 책 한 권을 삽니다. 나는 책을 포장하며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니.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오후입니다. 할머니 손자가 또 찾아와요. 할머니가 사진을 보고 감탄합니다. 이게 우리 사진이구나. 정말 잘 나왔네. 건우 씨가 다가가 할머니께 인사합니다. 촬영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요. 할머니가 아니다, 우리가 고맙지 하며 웃어요. 손자가 나를 보며 말합니다. 할머니랑 또 오고 싶어요. 여기 책도 재미있고 아줌마도 친절해요. 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언제든지 와 하고 말해요. 손자가 환하게 웃습니다. 저녁이 됩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는 의자에 털썩 앉아요. 온몸이 피곤하지만 마음은 가벼워요. 건우 씨가 차를 내어옵니다. 수고하셨어요. 에미코 씨하고 말해요. 오늘 하루도 정말 대단했어요. 나는 차를 마시며 서점을 둘러봅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 책장에 꽂힌 책들, 창문으로 보이는 교토의 저녁 풍경. 모든 게 소중해 보여요. 건우 씨하고 내가 부릅니다. 네. 건우 씨가 나를 봐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건우 씨 덕분에 제 서점이 다시 살아났어요. 건우 씨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에미코 씨의 서점은 원래 아름다웠어요. 다만 문이 닫혀 있었을 뿐이죠. 에미코 씨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건우 씨의 눈빛이 따뜻해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 감정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날 밤입니다. 나는 잠들기 전에 일기를 씁니다. 오늘 나는 행복했다고 적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행복이었다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줄 더 적습니다. 건우 씨가 좋아진 것 같다고. 친구 이상의 감정인 것 같다고요. 일기를 덮고 나는 천장을 봅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44살에 다시 누군가를 좋아해도 되는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진전은 계속 인기였어요.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어느 날 건우 씨에게 전화가 옵니다. 건우 씨는 전화를 받고 잠시 말이 없어요. 그리고 조용히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무슨 전화였어요? 내가 묻습니다. 건우 씨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해요. 서울에서요. 유명 갤러리에서 개인전 제안이 왔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개인전이요? 하고 되묻죠. 건우 씨가 고개를 끄덕여요. 이 사진전이 SNS를 통해 알려졌나 봐요.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건 정말 대단한 기회잖아요. 나는 애써 밝게 말합니다. 축하드려요, 건우 씨. 하지만 건우 씨의 표정이 밝지 않아요. 고민이 돼요 하고 말합니다. 서울로 가야 하는데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건우 씨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가야 한다는 걸 알아요. 가세요 하고 말합니다.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돼요. 건우 씨가 나를 봅니다. 에미코 씨는요?
제가 가면 에미코 씨는 어떡해요? 나는 웃으려고 애씁니다. 전 괜찮아요.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건우 씨가 용기를 줬잖아요. 하지만 내 목소리가 떨립니다. 건우 씨도 그걸 알아챈 것 같아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 말합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잘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건우 씨가 떠난다니. 익숙해진 일상이 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죠. 며칠 후입니다. 건우 씨의 태도가 조금 변했어요. 전보다 조용하고 무언가 고민하는 것 같았죠. 나는 건우 씨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결정했냐고, 언제 떠나냐고. 하지만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대답이 두려웠거든요. 사진전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간의 사진전이 성공적으로 끝나요. 우리는 사진들을 정리하며 뿌듯해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에미코 씨, 건우 씨가 말합니다. 정말 좋은 한 달이었어요. 나는 건우 씨를 봅니다. 건우 씨도 나를 봐요.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아무도 먼저 꺼내지 못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축하 와인을 마십니다. 텅 빈 서점에서 둘이서만요. 건우 씨가 건배를 제안합니다. 새로운 시작에 하고요. 나도 잔을 듭니다. 새로운 시작에 하고 따라 말해요. 우리는 잔을 부딪히고 와인을 마십니다. 와인을 마시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 한 달간의 일들, 재미있었던 손님들, 감동적이었던 순간들. 건우 씨하고 내가 말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게 다시 살 수 있게 해줘서요. 건우 씨가 나를 봅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에미코 씨. 제게 다시 카메라를 들 수 있게 해줘서요. 그리고 하다 말고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묻습니다. 건우 씨가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아니에요. 나중에 말할게요. 나는 더 묻지 않습니다. 건우 씨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거예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합니다. 건우 씨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밤이 깊어갑니다. 우리는 서점 마당에 나와 앉아요. 교토의 밤바람이 시원해요. 별이 참 많네요. 건우 씨가 말합니다. 서울에서는 별을 보기 힘든데 여기는 정말 많아요. 나도 별을 봅니다. 반짝이는 별들이 아름다워요. 건우 씨가 조용히 말합니다. 에미코 씨, 제가 결정했어요. 내 심장이 빨리 뜁니다. 무슨 결정이에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건우 씨가 나를 똑바로 봅니다. 그리고 입을 여는데 건우 씨가 나를 똑바로 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려요. 나는 당황하며 휴대폰을 봅니다. 모르는 번호예요. 받으세요. 건우 씨가 말합니다. 나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하고 말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에미코, 나야. 나는 얼어붙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전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한 거죠. 무슨 일이에요? 내가 차갑게 묻습니다. 전 남편이 말해요. 신문 기사 봤어. 서점이 잘 되고 있다며? 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전 남편이 계속 말해요. 나 지금 교토에 있어. 내일 서점에 갈게. 할 이야기가 있어. 나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참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하고 묻죠.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서. 내일 2시에 갈게.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나는 멍하니 휴대폰을 쥐고 있습니다. 건우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전 남편이요. 나는 작게 대답해요. 내일 온대요. 건우 씨의 표정이 굳습니다. 왜요? 하고 묻지만 나도 몰라요. 그냥 할 이야기가 있대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이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서점이 잘 되니까 돌아오려는 걸까요? 다음 날입니다. 나는 아침부터 초조해요. 시계만 계속 쳐다보게 됩니다. 건우 씨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나를 봐요. 제가 옆에 있을까요? 건우 씨가 묻습니다. 나는 고개를 젓어요. 괜찮아요. 혼자 만날게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건우 씨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 남편과의 일은 내가 혼자 정리해야 했어요. 오후 2시입니다. 서점 문이 열립니다. 전 남편이 들어서요. 3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어요. 전 남편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잘생기고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 예전처럼 가슴이 떨리지 않았어요. 에미코 오래간만이네. 전 남편이 웃으며 말합니다. 서점 분위기 많이 바뀌었네. 예전보다 훨씬 좋아. 나는 차갑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전 남편이 주위를 둘러보다 말해요. 다시 시작하자. 나는 귀를 의심합니다. 뭐라고요? 하고 되묻죠. 전 남편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 돌아가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3년 전에 저보고 재미없다고 지루하다고 떠나신 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전 남편이 미안해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밖에 나가보니 에미코 같은 사람이 없더라고. 착하고 조용하고 집안일 잘하고. 나는 화가 납니다. 그게 제 전부였어요? 착하고 조용하고 집안일 잘하는 사람? 나는 그 이상이에요. 나는 나만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전 남편이 당황합니다. 에미코 왜 이래? 예전에는 아니랬잖아. 예전에 제가 이상했던 거예요. 나는 말합니다. 당신한테 맞추려고 저를 잃어버렸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나는 나로 살 거예요. 전 남편의 표정이 변합니다. 새로 생긴 남자가 있구나. 신문에 나온 그 사진작가? 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전 남편이 비웃듯 말해요. 그 남자 알아? 아내 잃은 지 얼마 안 된 남자야. 그냥 외로워서 내 옆에 있는 거야. 나는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표정을 굳히고 말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건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 남편이 한숨을 쉽니다. 에미코 정신 차려.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그 남자 곧 떠날 거야. 서울에서 제안 왔다며? 분명 갈 거야. 나는 입술을 깨뭅니다. 전 남편의 말이 내 불안을 건드렸거든요. 나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전 남편이 내 손을 잡으려 합니다. 에미코 나한테 돌아와. 내가 제대로 할게. 서점도 같이 키우자. 나는 손을 뿌리칩니다. 싫어요. 당신한테 돌아갈 생각 없어요. 이제 나가주세요. 전 남편이 화가 난 표정으로 말합니다. 후회할 거야. 그 남자 떠나면 넌 또 혼자야. 그때 후회해도 늦어. 그리고 서점을 나갑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전 남편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건우 씨가 2층에서 내려옵니다. 전 남편이 나간 후였어요. 건우 씨가 달려와 나를 안아줍니다. 괜찮아요, 에미코 씨? 나는 건우 씨 품에서 울었어요.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건우 씨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기만 합니다. 한참 후 나는 진정합니다. 건우 씨가 물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전 남편이 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했다고 건우 씨를 두고 한 말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건우 씨의 표정이 굳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 말해요. 에미코 씨 생각은 어때요? 나는 건우 씨를 봅니다. 돌아갈 생각 없어요. 절대로요. 하지만 하다 말고 입을 다뭅니다. 하지만 뭐예요? 건우 씨가 묻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건우 씨는요? 서울로 가실 거예요? 건우 씨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나는 알았습니다. 건우 씨도 고민하고 있다는 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건우 씨와 나 사이에 어색함이 생겼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죠. 나는 건우 씨에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어차피 떠날 사람이라면 미리 준비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건우 씨가 당황해합니다. 에미코 씨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나는 냉정하게 대답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건우 씨는 세입자고 전주인이잖아요. 건우 씨가 상처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이였어요? 하고 묻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도 따로 하고 서점에서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어느 날 밤입니다. 나는 1층에서 혼자 앉아 있어요.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외롭고 쓸쓸했어요. 건우 씨가 짐을 싸는 소리가 2층에서 들립니다. 떠나려는 건가 봐요. 나는 가슴이 아팠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건우 씨가 캐리어를 끌고 내려와요. 나는 모른 척 책을 정리하고 있었죠. 에미코 씨, 건우 씨가 부릅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아요. 건우 씨가 계속 말합니다. 떠나도 될까요? 나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한 달 계약은 진작 끝났어요. 언제든 나가셔도 돼요. 건우 씨가 한참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에미코 씨. 여기서의 시간 잊지 않을게요. 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서점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요. 건우 씨가 나간 거예요. 나는 그제야 돌아봅니다. 텅 빈 서점이 보여요. 다시 혼자가 됐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나는 후회됐어요. 건우 씨에게 차갑게 대한 것,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건우 씨는 떠났고 나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건우 씨가 떠난 지 3일째입니다. 나는 다시 예전처럼 혼자 서점을 지켜요. 손님들은 여전히 오지만 예전만큼 많지는 않아요. 사진전이 끝나니 다시 조용해졌죠.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게 있어요. 이제는 혼자가 외롭지 않아요. 건우 씨 덕분에 나는 변했거든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게 됐죠. 그래도 밤이 되면 외로워요. 건우 씨가 그리워집니다. 함께 차를 마시던 시간, 서로를 위로하던 순간들.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어느 날 저녁입니다. 나는 1층에서 혼자 책을 정리하고 있어요.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조금 넘었네요.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이 흔들립니다. 지진이에요. 나는 깜짝 놀라 책장을 붙잡아요. 흔들림이 점점 심해집니다. 책들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책장들이 넘어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나는 비명을 지릅니다. 어릴 적 겪었던 지진의 공포가 되살아나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책장 하나가 내 쪽으로 쓰러져요. 나는 팔로 머리를 감싸고 눈을 감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 순간 누군가 나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아래로 밀어 넣어요.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떠요. 건우 씨였습니다. 건우 씨가 나를 감싸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괜찮아요 하고 계속 말하죠. 나는 건우 씨를 꼭 안습니다. 건우 씨의 심장 소리가 들려요. 빠르게 뛰고 있었죠. 건우 씨도 무서웠을 거예요. 흔들림이 30초쯤 계속됩니다.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건우 씨는 계속 나를 안고 있었죠. 드디어 흔들림이 멈춥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꼭 안고 있어요.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놓지 마세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무서워요. 안 놓아요. 건우 씨가 대답해요. 절대 안 놓아요. 그리고 나를 더 꼭 안아줍니다. 한참 후 우리는 책상 밖으로 나옵니다. 서점은 엉망이 됐어요. 쏟아진 책들, 깨진 유리창, 금이 간 벽. 여진이 올 수 있어요. 건우 씨가 말합니다. 밖으로 나가야 해요. 그리고 내 손을 잡아요. 하지만 나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못 가요 하고 말합니다. 다리가 안 움직여요. 건우 씨가 나를 업습니다. 꽉 잡아요 하고 말하죠. 나는 건우 씨 등에 매달려요. 건우 씨는 나를 업고 서점 밖으로 나갑니다. 앞 공터에는 이미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모두 불안한 표정이죠. 건우 씨는 나를 담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아요. 그리고 옆에 앉습니다. 우리는 담요를 덮고 서로에게 기대요. 왜 돌아오신 거예요? 내가 묻습니다. 떠나지 않으셨어요? 떠났어요. 건우 씨가 대답합니다. 역까지 갔죠. 하지만 기차를 탈 수가 없었어요. 에미코 씨 생각만 나더라고요. 나는 건우 씨를 봅니다.
건우 씨도 나를 봐요. 건우 씨가 계속 말해요. 서울 제안 거절했어요. 여기 남고 싶어요. 에미코 씨 곁에. 왜요? 내가 묻습니다. 건우 씨가 내 손을 꼭 잡아요. 그리고 말하죠. 에미코 씨를 사랑하게 됐어요. 나는 울컥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르죠. 나도요 하고 말해요. 나도 건우 씨를 사랑해요. 건우 씨가 나를 안아줍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보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여진이 한 번 더 옵니다. 이번엔 크지 않았어요. 건우 씨가 나를 더 꼭 안아요.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고 말하죠. 나는 건우 씨 품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지진이 무섭지 않았어요. 건우 씨가 있으니까요. 밤이 깊어갑니다. 우리는 공터에서 밤을 새워요. 다른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공터에 남아있죠. 건우 씨가 내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방금 지진 났을 때 깨달았어요. 에미코 씨 없인 못 산다는 걸요. 나도 그랬어요. 내가 대답해요. 건우 씨가 떠났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이제 떨어지지 말아요. 건우 씨가 말합니다. 계속 함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래요. 계속 함께 있어요. 별빛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건우 씨가 천천히 내게 다가와요. 그리고 내 입술에 키스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나는 눈을 감고 건우 씨의 키스를 받아들여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죠.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안아요. 건우 씨가 말합니다. 사랑해요, 에미코 씨. 나도 사랑해요, 건우 씨. 내가 대답해요. 진심으로요. 밤새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있습니다. 지진이 흔들었지만 우리 마음은 더 단단해졌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거든요. 새벽이 밝아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우리도 서점으로 돌아갑니다. 서점은 여전히 엉망이에요. 하지만 걱정되지 않았어요. 건우 씨와 함께라면 다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같이 치울까요? 건우 씨가 묻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요. 네, 같이 해요. 우리는 함께 서점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쏟아진 책들을 줍고 깨진 유리를 치워요. 힘들지만 즐거웠어요. 함께니까요. 점심때쯤 서점이 조금 정리됩니다. 우리는 마당에 앉아 주먹밥을 먹어요. 간단한 식사지만 맛있었죠. 건우 씨하고 내가 말합니다. 정말 서울 안 가도 돼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건우 씨가 고개를 젓습니다. 안 가요. 제 갤러리는 여기예요. 에미코 씨와 이 서점이요. 나는 감동받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고마워요 하고 말하죠. 건우 씨가 웃습니다. 고마운 건 저예요. 오후입니다. 단골 할머니가 찾아와요. 괜찮으시냐고 걱정해 주시죠. 우리는 괜찮다고 대답해요. 할머니가 우리를 보고 미소 짓습니다. 둘이 잘 어울려요 하고 말씀하시죠. 행복하게 사세요.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집니다. 건우 씨도 쑥스럽게 웃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습니다. 해가 집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정리된 서점에서 차를 마셔요. 피곤하지만 행복했어요. 건우 씨가 조용히 말합니다. 에미코 씨, 우리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건우 씨의 손을 꼭 잡아요. 물론이죠. 우리 함께 이 서점을 지켜나가요. 건우 씨가 미소 짓습니다. 그럼 옆에 작은 사진관 하나 열까 해요. 서점과 사진관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생각이 좋아요. 서점과 사진관 사이에서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는 거예요. 좋아요, 내가 대답합니다. 그렇게 해요. 밤이 깊어갑니다. 우리는 서점 마당에서 별을 봐요. 어젯밤의 지진이 거짓말 같아요. 평화로운 밤이거든요. 건우 씨가 나를 안아줍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어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요. 사랑해요, 건우 씨가 속삭입니다. 나도 사랑해요, 내가 대답해요. 지진이 우리를 흔들었지만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졌던 서점은 건우 씨와 내가 함께 복구했어요. 금이 갔던 벽을 함께 칠하고 쏟아진 책들을 함께 정리하며 우리 마음도 더 단단해졌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서점 옆 빈 공간에 건우 씨의 사진관이 문을 여는 날이거든요. 마음을 담는 사진관이라는 이름으로요. 나는 아침부터 설렙니다. 건우 씨와 함께 만든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니까요. 건우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사진관을 정리하고 있어요. 도와드릴까요? 내가 사진관으로 들어가 묻습니다. 건우 씨가 돌아보며 웃어요. 에미코 씨는 서점 준비하세요. 여기는 제가 할게요. 나는 서점으로 돌아와 오늘 올 손님들을 위해 준비합니다. 새로 들여온 책들을 진열하고 차를 준비하죠. 오전 10시입니다. 사진관 개업식이 시작돼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축하하러 와주셨어요. 단골 할머니도 손자를 데리고 오셨죠. 축하해요. 건우 씨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에미코 씨랑 정말 잘 어울려요. 두 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나는 수줍게 웃습니다. 건우 씨도 감사하다며 인사해요. 우리는 손님들에게 서점과 사진관을 안내합니다. 첫 번째 손님은 젊은 부부예요. 아기 100일 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해요. 건우 씨는 정성껏 아기를 찍어줍니다. 나는 부부에게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눠요. 부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해져요. 오후입니다. 사진관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십니다. 결혼 50주년 기념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시죠. 건우 씨는 두 분을 정성껏 찍어드려요. 50년을 함께 산 사랑이 사진에 담깁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해요. 우리도 저렇게 늙을 수 있을까요? 건우 씨가 촬영을 끝내고 나에게 와요. 우리도 찍을까요? 하고 묻죠. 나는 놀랍니다. 우리요? 네, 건우 씨가 미소 짓습니다. 오늘 기념으로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요.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건우 씨는 카메라를 삼각대에 설치하고 타이머를 맞춰요. 그리고 내 옆으로 와서 나를 안아요. 찰칵. 사진이 찍힙니다. 건우 씨가 카메라로 가서 사진을 확인해요. 그리고 나에게 보여주죠. 사진 속 우리는 행복해 보였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거든요. 나는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요. 저녁이 됩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우리는 서점과 사진관 사이 작은 마당에 앉아요. 교토의 저녁 공기가 시원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건우 씨가 묻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해요.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건우 씨가 내 손을 꼭 잡아요. 저도요. 에미코 씨와 함께라서 더 행복했어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점의 불빛이 따뜻해요. 사진관의 간판도 은은하게 빛나고 있죠. 그때 지진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문득 묻습니다. 건우 씨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해요. 언젠가는 솔직해졌을 거예요. 다만 조금 더 늦었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지진이 우리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서로에게 솔직해질 용기를요. 건우 씨하고 내가 말합니다. 다음 달에 혼인신고 넣을까요? 건우 씨가 놀라 나를 봅니다. 정말요? 하고 묻죠. 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여요. 네, 정말이에요. 이제 공식적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건우 씨가 환하게 웃습니다. 좋아요. 다음 달에 신고하러 가요. 그리고 나를 꼭 안아줍니다. 하지만 나는 잠시 후 말을 바꿔요. 아니, 1년 후에 해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천천히 가요. 건우 씨가 웃으며 묻습니다. 1년 후면 전 47살이에요. 나도 45살이에요. 내가 대답해요. 우리한테 시간은 많아요. 서두르지 말아요. 건우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에미코 씨가 원하는 대로 해요. 전 에미코 씨와 함께라면 언제든 좋아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교토의 저녁 하늘을 바라봅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어요. 서점과 사진관 사이에서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고 있어요. 두 상처 입은 영혼이 만나 서로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한 거죠. 나는 건우 씨를 봅니다. 건우 씨도 나를 봐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행복하다는 걸요. 사랑해요. 건우 씨 내가 속삭입니다. 나도 사랑해요. 에미코 씨 건우 씨가 대답해요. 밤이 깊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들어가지 않아요. 이 순간이 너무 좋거든요. 서로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요. 며칠 후입니다. 전 남편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와요. 행복해 보이더라 잘 살아 하고 짧게 말하고 끊습니다. 나는 이제 전 남편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건우 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 거거든요. 서점에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사진관도 예약이 꽉 찼어요. 우리는 바쁘지만 행복하게 일합니다. 저녁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해요.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내일을 계획하죠. 평범한 일상이지만 나는 이게 좋아요. 어느 날 밤입니다. 나는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행복했다고 적어요. 건우 씨와 함께라서 매일이 행복하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 더 적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나에게는 건우 씨가 있고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다고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봅니다. 달빛이 서점과 사진관을 비추고 있어요. 우리의 공간이 따뜻해 보여요. 2층에서 건우 씨가 내려옵니다. 아직 안 주무세요? 하고 묻죠.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해요. 곧 잘게요. 건우 씨가 내 옆에 앉아요. 우리는 함께 창밖을 바라봅니다. 편안한 침묵이 흐르죠. 에미코 씨 건우 씨가 말합니다. 여기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에미코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요 건우 씨 내가 대답해요. 건우 씨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영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으니까요.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서점과 사진관 사이에서 우리의 사랑은 계속 자라날 거예요. 교토의 밤은 깊어가고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미래를 꿈꿉니다. 행복한 미래를요. 에미코와 건우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토의 작은 서점과 사진관 사이에서 피어난 사랑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죠. 특히 건우 씨가 보여준 헌신적인 사랑과 따뜻한 배려는 전 세계의 한국 남성의 진정한 매력을 알렸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에서도 이 커플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한국인의 따뜻한 인성을 극찬했다고 하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이죠.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낸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현재 츠키요미 서점과 마음을 담는 사진관은 교토의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 아름다운 사랑의 현장을 찾아온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따뜻한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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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